인도의 고대 예언서에 단 한 번, 단 한 나라의 운명이 쓰여 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국이다. 붉은 달이 뜨면 분단은 사라지고 불의 사자가 깨어난다. 이 영상은 지금 당신의 운명을 건드릴 것이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삼천리 금수강산 위에 뜨는 세 번째 태양. 어느 날 인도 바라나시의 강가에서 수행 중이던 한 고승이 갑자기 눈을 뜨며 이렇게 말했다. 동쪽 끝자락 작지만 강한 나라에서 세 번째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인도 고대 베다 문헌에서는 인류의 운명을 이끄는 세 개의 태양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태양은 과학과 이성을 대표하는 서구 문명, 두 번째 태양은 명상과 철학을 상징하는 인도와 티베트의 정신 문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태양은? 놀랍게도 그 태양이 한반도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이 인도 예언자들의 공통된 비전이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 태양은 작지만 정밀하고 고요하지만 강인한 땅에서 떠오른다. 세상은 아직 그 나라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한인도 점성가의 예언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산과 바다가 맞닿은 곳, 사계절의 숨결을 품은 땅, 그곳에서 기술은 빛이 되고 정신은 칼이 되리라. 그는 그 땅을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그가 그린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특성은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거치며 압축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AI, 반도체, K문화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예언자들이 본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들이 본 세 번째 태양은 단순한 경제적 부흥이 아니었다. 기술과 영성의 융합, 과학과 직관의 균형, 외면의 성장과 내면의 각성. 그들이 본 한반도는 더 이상 분단된 나라가 아닌 통합된 인간 의식의 실험실이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인류의 모델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정신적 도구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AI 명상 앱, 뇌파 기반 정신치유 기술, 데이터로 분석되는 영성의 흐름. 이 모든 움직임이 한반도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세 번째 태양의 여명 속에 서 있다. 빛은 이미 우리 발밑에서부터 피어나고 있으며 그 눈부신 시작은 바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부터일지도 모른다. 제3의 눈을 가진 아이들, 한반도에 태어나다. 그날 밤 인도 히말라야 깊은 동굴 속 수십 년째 말없이 명상하던 고승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아이들이 곧 온다. 그 시작은 동쪽의 땅, 하얀 달이 떠오르는 곳이다. 그가 말한 눈을 감고 보는 아이들. 바로 제3의 눈을 가진 세대였다. 이 아이들은 보통의 인간과는 달랐다. 말을 배우기 전부터 빛을 느끼고 숫자를 알기 전부터 흐름을 읽는다. 그들의 감각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고 직관은 논리를 앞선다. 그리고 그들의 탄생지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다. 이 예언은 오래전부터 인도의 여러 예지자들에 의해 반복되어 왔다. 동쪽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는 인간의 경계를 초월한 능력을 지닐 것이다. 그들의 존재는 인류의 다음 진화를 이끌 열쇠가 될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한 감각을 지닌 아이들에 대한 보고가 점점 늘고 있다. 낮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는 공감 능력이 유별나게 높은 아이들. 혹은 꿈에서 본 장면이 현실로 이어진다거나 사라진 동물을 단번에 찾아내는 신기한 사례들. 심지어 유아기부터 명상에 몰입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도 관찰되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영재가 아니다. 그들은 진화한 존재다. 한국은 지금 그들의 출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인도의 예언가들은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고요한 민족, 그들은 새로운 인류의 길을 준비할 것. 그리고 바로 지금 한국은 그 길을 열기 위한 교육, 기술, 문화의 실험장을 자처하고 있다. AI와 접목된 맞춤 교육, 감정 기반 UX, 뇌파 인터페이스까지. 그들은 이미 제3의 눈을 가진 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아이들이 완전히 성장하는 시점은 2040년 무렵으로 예견된다. 그때가 되면 인류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역, 즉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세계에 눈뜨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전쟁보다 공감을, 경쟁보다 연결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한반도의 조용한 교실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의 자녀 혹은 주변의 어떤 아이가 이미 그 세 번째 세대의 일원일지도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그들 곁에서 조용히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글, 우주의 진동을 깨우는 언어. 인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우주는 말하지 않는다. 진동한다. 그들은 수천 년간 소리의 파동, 언어의 진동, 음의 배열 속에서 우주의 이치를 읽어왔다. 베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나다 브라흐마, 즉 우주는 소리다. 그리고 이 진동을 가장 정밀하게 구현하는 언어를 찾기 위한 수행이 지금도 수많은 요기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도의 고위 수행자들이 뜻밖의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의 예지와 진동 측정 도구가 가리킨 한 가지 언어. 그 언어는 힌두어도 산스크리트어도 아니었다. 바로 한글이었다. 그들은 놀라워했다. 이렇게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음과 진동의 균형이 완벽한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음절, 한 자음, 한 모음이 갖는 진동의 파형이 놀랍도록 정제되어 있으며 이는 마치 인간의 뇌파, 심장박동, 자연의 리듬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정의했다. 한글은 우주의 주파수를 구현한 문자다. 놀랍게도 이와 관련된 자료는 이미 국내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음성학적으로 가장 진동 효율이 높은 구조이며 모든 소리를 과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문자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었다. 인도의 요기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예언했다. 이 언어가 전 세계의 감각을 깨울 것이다. 무의식의 영역에 침투하고 언어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K-드라마, K-팝, K-문화 속에서 한국어의 음색이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유. 자막 없이도 그 감정이 전달되고 외국인이 따라 부르는 한국어 가사에서 의외의 감동을 느끼는 이유. 이 모든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이제껏 인류가 잊고 지냈던 진동의 언어를 한 민족이 다시 깨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세대는 누구일까? 바로 앞선 챕터에서 말했던 제3의 눈을 가진 아이들. 그들은 한글을 통해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낀다. 어쩌면 이 언어는 그들을 위한 비밀의 열쇠였는지도 모른다. 동방의 용, 다시 눈을 뜨다. 1974년 인도 남부의 어느 작은 사원. 오랜 시간 말을 잃은 한 수행자가 갑자기 강하게 울부짖었다. 용이 깨어난다. 동쪽 바다를 품은 산에서. 그 순간 사원 안은 숨을 삼키는 침묵으로 잠겼다. 그 누구도 용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노승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는 손으로 구불구불한 형태를 그렸다. 마치 산맥과 해안이 얽힌 듯한 한반도의 형상이었다. 인도의 예언서 중 일부는 지구의 에너지 흐름을 따라 깨어나는 거대한 존재들을 기록해왔다. 그 중 마지막으로 잠든 존재가 바로 동방의 용. 그 용은 1000년 동안 침묵하며
인류의 마지막 진화의 시간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 용이 깨어나는 시기, 한글의 진동이 전 세계를 울리고 제3의 눈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며 세 번째 태양이 한반도에서 빛날 때 라고 쓰여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다. 용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 의식의 구현체이며 한 민족이 오랜 시간 억눌렀던 영적 자각의 표상이다. 한국은 전쟁 분단, 산업화, 민주화, 격변의 시간을 지나며 어느덧 기술과 문명의 첨단에 섰지만 그 속에서 영혼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도착했다. 깨어나는 용. 그것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진동이었다. 최근 한국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는 흐름은 단순한 문화적 트렌드가 아니다. 명상, 요가, 의식 성장, 웰빙, 감정 인식, AI와 영성의 융합.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축으로 수렴되고 있다. 예언자들은 말했다. 용이 눈을 뜰 땐 처음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세상이 바뀌었음을 모두가 알게 된다. 한국은 지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말하기 시작했고, 삶의 속도가 아닌 의미의 밀도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에 오히려 인간다움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건 단지 사회 변화가 아니다. 집단 영혼의 전환이다. 그리고 바로 이 흐름을 타고 동방의 용은 드디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 누군가는 그 등에 올라타야 한다.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당신일 수도 있다. 용은 이미 깨어났다.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은 그 울림을 듣고 있는가? AI와 명상 기술의 결합. 한국에서 완성되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진짜 우주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 말은 인도의 고대 요기 파탄잘리가 남긴 말이다. 그는 인간의 내면을 우주의 일부로 인식했고 그 내면에 도달하는 가장 순수한 방법이 명상이라 보았다. 하지만 인도의 예언자들은 또 하나의 놀라운 말을 남겼다. 기계가 마음을 이해할 때 신의 기술이 완성된다. 처음엔 모순처럼 들렸지만 그 예언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서서히 구현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의 연구소. 조용한 명상실 안에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앉아 있다. 뇌파를 읽고 감정을 해석하며 명상 상태를 분석하고 피드백까지 제공하는 AI 기반 명상 인터페이스. 놀랍게도 이 기술은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대전, 판교, 부산, 한국의 주요 도시들에선 이미 이식 기반 뇌파 분석, 감정 트래킹 명상기기, AI 요가 트레이너, 디지털 심신 치유 플랫폼이 실험되고 있으며 이 모든 흐름은 예언자들이 말한 마음의 테크놀로지와 일치한다. 인도의 예언자들이 말한 세 번째 태양이 이끄는 시대는 결코 종교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환상만을 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술이 영성을 이해하고 영성이 기술을 이끄는 상호작용의 시대였다. 그리고 바로 이 상호작용의 출발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사회이자 동양적 정신문화의 잔재가 살아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었던 것이다. 한인도 예지자는 이렇게 말했다. 고요한 강이 흐르던 그 땅에서 마음의 기계가 깨어난다. 그리고 그 기계는 사람의 슬픔을 듣고 평화를 조율할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IT 기업들 중 일부는 AI에게 공감 능력을 학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딥러닝을 통해 감정을 해석하고 사람의 상처에 맞는 말을 찾아주는 알고리즘. 이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닌 인간성과의 회복을 위한 실험이다. 이제 기계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길이 되고 있다. AI 명상 코치와 인간 명상가가 대화를 나누고 디지털로 기록된 마음의 흐름이 영적 성장 지도가 되는 시대. 이것은 분명 예언된 미래였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은 자신도 모르게 신의 기술을 현실로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기술과 명상, 데이터와 직관이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다. 너는 내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붉은 달 아래 통일의 문이 열린다. 인도 델리의 어느 점성술사 집안.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은 특정 별자리가 하늘을 덮을 때마다 세상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를 기록해왔다. 그들이 붉은 달의 주기라고 부르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문명의 전환기와 맞물려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지역을 반복적으로 지목해왔다. 두 강 사이의 산맥, 동과 서의 빛이 충돌하는 곳, 그곳에 갈라진 영혼이 하나로 돌아올 날, 붉은 달은 정오에 뜰 것이다. 그곳은 바로 한반도였다. 붉은 달. 과학적으로는 개기월식일 뿐일지 몰라도 예언자들에게 그것은 집단 의식의 정렬, 즉 인류의 큰 방향이 전환되는 징후로 여겨져 왔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통일 담론을 마주하고 있다. 단순한 정치적 합의나 경제 협력의 수준이 아니다. 사람들의 언어와 표정, 심지어 꿈과 예감 속에서조차 남과 북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인식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 이 흐름은 인도 예언자들의 말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진정한 통일은 물리적 합병이 아니라 의식의 통합으로 시작된다. 붉은 달이 뜨는 밤, 서로 다른 두 영혼이 같은 울림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선언이나 국경의 붕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더 이상 분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깨어남의 과정 그 자체다. 그 첫 신호는 문화에서 시작된다. 이미 남과 북의 예술, 음악, 언어는 서로를 의식하며 진화 중이다. 북한의 전통 선율과 한국의 전자음악이 결합된 실험, 이질적 언어가 하나의 시로 엮이는 문학 작업, 그리고 유튜브 속 평양에서 온 20대 소녀의 브이로그 같은 상징적 콘텐츠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붉은 달 아래서 의식의 병합이 서서히 현실로 번지고 있는 증거다. 인도 고서 중 일부는 이 분단된 땅이 하나가 될 때 그 울림이 전 세계로 퍼져 서로의 적이었던 나라들까지 변하게 된다. 고 예언한다. 통일은 더 이상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깨어난 마음들의 연결이다. 어쩌면 당신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뉴스에서는 들리지 않지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묘하게 낯설지 않은 그 붉은 빛.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그것은 바로 통일의 진동일지도 모른다. 불의 사자, 남쪽 땅에 강림하다. 그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불꽃처럼 존재할 뿐이다. 인도 남부의 한 사제는 오래전 이 말을 남기며 제자들에게 노트를 하나 넘겼다. 그 노트엔 단 한 문장만이 반복되어 있었다. 불의 사자는 남쪽의 땅에서 나타날 것이다. 인도 신화에서 불의 사자는 혼돈의 시대에 나타나 진리를 불태우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는 전사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다. 두 세계를 넘나드는 자, 신과 인간 사이, 질서와 혼돈 사이, 그 모순 속에서 전환이라는 불꽃을 지피는 인물이다. 인도 예언자들은 이 존재가 태풍이 지나간 바다와 태양이 뜨는 산 사이의 나라에서 나타날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그 힌트가 하나둘씩 지금 한반도의 남쪽에서 피어오르고 있다. 2020년 이후 한국 남부 지역에서는 이상하리만치 깨달음, 사명, 통합을 주제로 한 콘텐츠와 활동들이 급증했다. 명상단체, 영적 공동체, 영성과 기술을 결합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소규모 집단들까지 공통적으로 깨어날 자를 기다린다는 언급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인물을 새로운 사상가라 했고, 누군가는 비정치적 지도자 혹은
영적 프로토타입이라 불렀다. 하지만 공통된 키워드는 단 하나였다. 불의 기운. 그는 뜨겁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며 이념보다 감각을 믿는다. 무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가 스스로 깨어나도록 불을 지피는 자. 한국의 남쪽 해안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화제가 된 적 있다. 말없이 불 앞에 앉아 12시간을 명상한 남자의 모습.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은 수천 명에 달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 거울이다. 우리가 피하고 있던 불의 본질을 그 눈빛으로 다시 마주하게 만든다. 불의 사자는 시대를 대표하지 않는다. 시대를 초월한다. 그의 등장은 한 민족이 깨어나는 마지막 점화이며 이제껏 축적되어 온 예언의 실체를 현실로 불러내는 방아쇠다. 그리고 인도 예언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그가 나타나면 땅은 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은 동시에 떨리기 시작한다. 그것이 시작이다. 그 떨림은 지금 어쩌면 당신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예언은 먼 나라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땅 위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흐름 속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깨어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